여러분, 혹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화입니다. 25살,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을 나간 한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 전철을 타던 나에게 운명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견 생활이 시작된 첫날부터 매일 같은 시간, 전철에서 마주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록 계속 같은 시간, 같은 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 남성을 보는 것이 하루의 소소한 기대가 되어 있었죠. 파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용기를 내어 고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같은 전철에서 뵙는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런데 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말을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 예정에 없던 출장이 잡혔습니다. 해외 출장이었는데 그 남성과의 약속이 걱정되어 로밍까지 신청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역시 관심이 없었나 보다. 너무 급하게 고백한 게 아닐까. 창피한 마음에 출장에서 돌아온 후엔 일부러 다른 시간 전철을 탔습니다. 운명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게 몇 주를 보내던 어느 날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원래 시간 전철을 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 남성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전철에서 내리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왜 연락처를 틀리게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마주치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그분도 저와 만날 약속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 긴장해서 제가 연락처를 적다 실수한 거죠. 그때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전철에서 함께 출근하고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져갔어요. 6개월 후 그가 프러포즈했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런데 결혼 전 산정검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임신이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난임 진단을 받으셨네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어. 헤어지자. 하지만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결혼 후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기대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언제쯤 좋은 소식이 있을까?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치료하면 된다던데 매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치료를 시작했어요. 몇 개월의 치료 끝에 드디어 임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솟을듯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몇 주 후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절망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하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말자. 하지만 주변의 권유와 남편의 격려로 다시 한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각종 검사, 정말 지겹도록 반복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패만 거듭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비우리라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 각자 회식을 마치고 잠든 사이에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단발머리를 한 예쁜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엄마, 나한테 엄마라고?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넌 누구니? 아니야, 엄마잖아, 엄마. 나 왔다니까. 나 안 반가워? 엄마가 나 지켜줘야지. 일어나봐, 엄마. 너무나 선명한 꿈이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남편이 소리를 지르며 깼어요. 쫓아오지 마. 여보, 무슨 꿈 꾸었어? 남편이 말하길 어떤 여자아이가 빠른 걸음으로 쫓아오면서 아빠, 나왔어. 아빠, 일어나봐, 빨리. 이러면서 계속 쫓아왔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나도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어요. 2줄. 여보,
나 임신이야. 진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딸이 왔나 봐.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를 알아봐 달라고 했나 봐.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 정말 임신이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투.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심한 복통과 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안 돼. 제발. 이번만은 제발.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이미 위험한 상태라고 했어요. 다른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직장과 모든 걸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바로 입원하세요. 2개월 동안 제대로 걷지도 않지도 않은 채 다리를 위로 향하게 해서 버텨냈어요. 지속적인 검사 끝에 드디어 아이가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감사했어요. 퇴원 후 조심조심 생활하던 중 2개월 후 또다시 복통과 출혈이 시작되었어요. 태반에 피가 고이기 시작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아이는 위험한 건가요? 아니요. 엄마만 조심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침대에만 누워서 생활해야 했지만 너만 만날 수 있다면 괜찮다고 계속 자신을 다독이며 버텼어요. 마침내 만난 우리 아이. 결국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산을 하게 되었지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은 그 순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하면서 아이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아이, 정말 우리 딸이었어요. 어느덧 우리 딸은 무럭무럭 자라서 학교를 다니며 예쁜 숙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정말 잘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